안녕하십니까. 2024년 12월 30일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참사가 발생한 무안 지역에 대해 정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범부처 차원에서 관련 법령에 따른 피해자 지원 등의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또 12월 29일부터 정부는 일주일간을 국가애도 기간으로 정했습니다. 사고 현장과 전남, 광주, 서울과 세종 등 전국 17개 시도에는 합동 분향소가 설치됩니다.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추모하기 위한 온라인 공간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30일 오전 메인 홈페이지 검색창 하단에 희생자 추모 페이지 탭을 추가했습니다. 네이버 계정에 로그인하고 추모 국화 달기를 누르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는 전날 포털 다음에서 사고 희생자 추모 페이지와 별도 뉴스 탭을 만들었습니다. 카카오 계정에 로그인하고 추모 페이지에서 추모 참여하기를 누르면 됩니다. 새해부터 20살에서 49살 모든 남녀는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필수 가입력 검사비를 최대 3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사실혼과 예비부부를 포함해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를 대상으로 검사비를 생애 1회 지원했지만 내년부터는 미혼자를 포함해 20살에서 49살 이하 남녀라면 누구나 최대 3회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를 희망하는 남녀 29살 이하, 30살에서 34살 이하, 35살에서 49살 이하 등 생애 3개 주기마다 1회씩 최대 3회까지 검사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2024년의 마지막 날 서울 종로구 보신각에서 제야의종 타종 행사가 진행됨에 따라 경찰이 내일 오전 7시까지 주변 교통을 통제하는 등 관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종로와 사직로 일대 차량 정체가 극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주변 지역에서 차량 우회 조치를 시행하고 교통경찰관 300여 명을 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종로와 사직로 등 서울 도심의 극심한 차량 정체가 예상된다며 대중교통 이용을 당부했습니다. 오늘 밤 11시부터 열리는 제야의종 행사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객을 추모하기 위해 별도의 공연 없이 타종식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행사 시간과 장소, 또 교통 통제 구간 등 구체적인 교통 상황은 서울경찰청 교통정보 안내전화와 SNS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반도의 등줄기를 잇는 동해선 열차가 새해부터 전 구간 운행을 시작합니다. 동해 중부선인 삼척에서 포항 구간이 개통되면서 강릉에서 부산까지 환승 없이 열차로 달릴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 1월 1일부터 ITX 마음이 강릉에서 부산 간 하루 왕복 8차례 운영된다고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오늘 공개한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새해부터 달라지는 정책 313건을 담았습니다. 우선 내년부터 출산 양육 지원이 강화됩니다. 자녀 세액공제 금액은 첫째, 둘째, 셋째 이후로 각각 10만원씩 높아집니다. 결혼비용 지원을 위해 혼인신고 시 부부 1인당 50만원씩, 최대 100만원을 세액공제하는 결혼 세액공제 제도도 새로 생깁니다.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하거나 한부모 중증 장애 아동의 부모일 경우 육아휴직 기간이 1년 6개월로 늘고 배우자 출산 휴가 기간은 20일로 길어집니다. 2025학년도 고교 신입생 대상으로 고교 학점제가 전면 시행됩니다.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학점 이수 인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점을 취득해 졸업하는 제도입니다. 늘봄학교 지원 대상은 현행 초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까지로 확대됩니다. 병사 월급은 병장 기준으로 올해 150만원으로 이병은 75만원으로 오릅니다. 안녕하십니까.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5년 1월 2일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올해는 지혜와 풍요, 치유를 상징한다는 푸른뱀의 해, 을사년입니다. 어느 때보다 가라앉은 분위기 속에 맞이한 새해인데요. 시민들은 저마다 가족의 건강과 행복, 그리고 사회의 안녕, 특히 안전을 기원했습니다. 들썩이는 연말도 화려한 연초도 아니었지만 누구도 더 이상 다치거나 무너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은 같았습니다.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과 지인이 쓴 손편지가 어느덧 전남 무안국제공항 계단 유리난간을 빽빽이 채웠습니다. 미처 붙이지 못한 편지에는 소중한 사람을 잃은 슬픔과 그리움, 남은 가족을 잘 돌보겠다는 씩씩한 다짐이 묻어나 계단을 오르는 추목에게 마음을 먹먹하게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에게 전하는 딸의 마음과 쌍둥이 언니를 향한 동생의 손편지, 그리고 다정하고 살갑던 아버지를 둔 딸도 편지로 그리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정부가 웹툰과 웹소설 등 웹콘텐츠에 대한 표준식별 체계 발급을 시작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웹툰 웹소설의 효율적인 유통과 활용을 촉진하고 그 수집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일부터 웹콘텐츠에 대한 표준식별 체계 UCI를 발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체부는 올해는 기존 국제표준 도서번호와 함께 UCI를 병행 발급하고 2026년부터는 UCI만 발급할 방침입니다. 건강한 장기 연애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노력과 이해, 그리고 상호 존중이 필수적인데요. 타임스 오브 인디아의 자료를 토대로 장기적인 관계에서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되는 7가지 요소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정서적이든 신체적이든 학대는 절대 용납될 수 없습니다. 건강한 관계는 존중과 사랑, 안전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상호 지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서로를 지지하는 관계는 신뢰를 쌓고 진정한 동반자로서의 유대감을 강화합니다. 세 번째로는 관계에서 무시당하는 것은 고통과 고립감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방치는 서서히 관계를 약화시키고 파트너에게 버림받았다는 느낌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번째로는 통제하려는 행동, 다섯 번째로는 불성실함과 거짓말, 여섯 번째로는 의사소통의 부족, 마지막 7번째로는 무례함과 존중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코미디닷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전기 승용차를 사면 최대 580만원 플러스 알파의 보조금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환경부는 올해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을 2일에 공개했습니다. 현대자동차 아이오닉6의 경우 올해도 인센티브를 제외한 국비 보조금을 최대치로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테슬라 모델 Y는 160만원에서 170만원 정도가 주어질 전망입니다. 또 청년 기본법에 따른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 생애 첫 차로 전기차를 사면 보조금을 20% 더 주는 인센티브도 신설됐습니다. 염증 성분이 풍부한 음식은 산화 스트레스로 알려진 현상을 유발한다고 하는데요. 이는 조기 노화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건강매체 헬스 다이제스트는
전문가들의 인터뷰를 통해 먹을 것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만으로도 노화시기를 늦출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튀긴 음식은 세포 손상을 일으키고 설탕은 세포 노화를 가속한다고 합니다. 또 알코올과 나트륨은 노화를 촉진시키고 가공식품은 세포의 수명 주기를 차단한다고 합니다. 가공육 또한 신체 균형을 바꾼다고 하는데요. 더 자세한 내용은 코메디닷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2025년의 첫 번째 주간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